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난밤에 메모리 3등 기업이고 하이닉스의 경쟁자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7% 이상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 예상보다 더 악화된 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은 예상보다 더 많이 줄고 적자는 예상보다 더 많이 푹 쌓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이크론 분기 실적 추세하고요, 전망치 그 investing.com에 게시된 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 참고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에는 도대체 왜 올랐습니까? 미친년이 늘뛰기 제대로 한번 세게 한 겁니까? 예. 보도를 쭉 한번 종합을 해봤더니 산처럼 쌓여가던 메모리 재고 그거 14억 불어치를 장고에서 싹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라이트 다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고 문제는 지금부터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AI 시장 커지면서 메모리 장사도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제 쭉 그 말을 해서 다음 분기 실적은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즉 적자 폭이 좀 줄어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 그림 보시면은 지금 어저께 발표한 거 3월 실적보다 그 적자가 밑으로 쑥 빨갛게 밑으로 푹 꺼져 있지 않습니까? 6월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밑으로 꺼지는 게. 예, 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다음 분기에 흑자 전환도 아니고 말이죠. 적자가 좀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적자는 지속된다는 건데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예. 좋게 해석한다 해도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최악은 지났다. 그러니 주가는 지금이 바닥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인데, 아니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최악은 지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바닥에서 더 놀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오르는 겁니까 저거? 그리고 마이크론 경영진이 했다는 그 평가가 과연 그럴지 이것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내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하이닉스 주가에는 지금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요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김치 먹는 한국 사람이니까 하이닉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본질이 파생 수요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반도체 그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모래 알갱이의 변형된 모습일 뿐입니다. 특수하게 변형된 모래 알갱이입니다. 저 반도체라는 거. 엔비디아의 뭐 A100이건 H100이건 뭐 다 똑같죠. DDR5건 뭐건 특수하게 변형된 모래 알갱이일 뿐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도체를 이용한 제품이 잘 팔려야지 반도체가 돈이 된다. 이게 바로 파생수요의 의미입니다. 그 반도체를 핵심 구성 요소로 하는 제품들이 지금 한편 기술 혁신이 지금 정치가 되어 있죠. 이 분야. 그렇잖아요. 그렇고 또 글로벌 수요자들은, 즉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지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수요 둔화되고 있다. 경제 전체가. 그래서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인공지능 가령 뭐 챗 GPT 같은 거, 근데 제가 좀 써보니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챗 GPT.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 실망한 답변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번 물으면은 제대로 만족하는 답변 나오는 건 한 5번 되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인공지능이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갖고 놀기는 좋습니다. 근데 저거 과연 돈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 인공지능이 정체된 반도체 수요를 어느 정도 회복할 것 같다. 요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요거는 인공지능은 분명히 시장이 급속하게 형성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런 어떤 얘기들은 경제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경기 후퇴와 관련되는 전체에 대한 것이고, 반도체 섹터에 집중한다면은 이에 더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지금 확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미치는 영향, 이걸 잘 정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공 2여의 곳에다가
중공 대체할 반도체 공장 새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업종은 이거 가장 늦게 호재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은, 특히 하이닉스에 집중해서 본다면은 결과론적으로 대단히 멍청하게도 중공에 몰빵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무제한, 무기한, 무조건 진행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중공에 몰빵 투자한 저 공장들 결국 모조리 후공으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저거? 예? 이것에 더해서 인텔한테서 지금 거의 뭐 10조 원 이상 그 돈을 주고 인수한 그 중공 저 공장도 결국 다 돈 날리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뭐 저 회수하고 이익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견해가 다 달릴 거라고 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그 칩앤사이언스법 그 구체적 시행 기준을 정할 때 중공 공장에 대한 그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투자한 거고 대략 한 5% 이내에 정설 투자 허용해 줬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가 되니까 이게 뭐 이거 최악은 피했다. 뭐 이렇게 좀 그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실제는 막혔다고 봐야죠, 저거. 예? 저거 최악을 피했다고 좋아할 일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10월까지, 금년 10월까지 예외 적용받는 거 지금 뭐 연장해 달라고 이제 뭐 이렇게 부탁한다는데, 저거 실질적으로는 연장 안 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이게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가 자꾸 징징 짤고 뭐 보채면은 찔끔 가령 뭐 한 서너 달, 길이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준다 해도 지금보다는 더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 2년이 아니고요. 전쟁 기간 적어도 10년 이상을 본다면은 좀 뭐 조금 연장을 해주고 조금 예외해 줘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공에 몰빵 투자한 거 모조리 날아간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에? 이게 안고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는 뭐겠습니까? 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급 능력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에? 그렇죠. 그 반사 효과를 마이크론이 누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중공 리스크를 손실로 계속 털어내야 합니다. 이거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마이크론은 중공에 몰빵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중공에 가볍게 투자했는 거 그거 이미 다 철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은 차이컴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습니다. 마이크론이 차이컴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하이닉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노는 물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제 더 자세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주가하고 분기 실적 전망 보겠습니다. 주가 그래프 보시면 저 그래프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대략 20년간 11배 올랐다. 최근 주가는 대략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1년 전부터 본격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저게 그래프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격 하락 구간입니다. 분기 실적은 23년 1분기 전망치, 이거 지금 증권업계 컨센서스로 다 지금 여기저기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화됐죠. 숫자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매출 5.1조, 영업이익 적자 마이너스 3.5조 이렇습니다. 이 실적이 하반기 이후 개선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마이크론은 실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 실적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공 손실은 옵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옵션 1, 지금 당장 중공에 투자한 거 싹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방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적자가 장부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예. 매년 천천히 받고 싶겠죠. 절대로 그렇죠. 그러면 옵션 2는 뭡니까? 앞으로 계속 손실을 털어내야 됩니다. 예. 마이크론은 없는 일을 지금 하이닉스는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장기간 손실이 계속 실현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에? 중공에 지금 멍청하게 몰빵 투자해버린 것이고 저게 지금부터 이익의 원천이 되겠습니까? 손실의 원천이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중공 반도체 산업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저기서 무슨 반도체에서 돈을 벌겠습니까? 저 완전히 손실의 원천이 되는 거죠. 두고두고 손실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멍청하게 대응한다면은 이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중공에 몰빵 투자한 게 지금 멍청한 투자라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멍청하게 계속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2등 지위는 마이크론이 차지하게 되지 않겠나. 하이닉스는 3등으로 추락할 가능성 이것까지 열어둬야 하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하이닉스 주가 4만 원 가능성 열어둬야 하지 않겠나. 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제 3월 29일 종가까지 반영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석 장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0월에 미국이 중공에 반도체 전쟁 선전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9월 이후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증감율을 그렸습니다. 증감율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 그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작년 4분기까지는 대체로 팔아치우는 분위기 확인되죠. 예, 저 그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외국인들 강력한 매수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갑자기 그 위로 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 버렸죠. 예. 그런데 2월에도 외국인들 매수세 소극적으로 이어졌는데 3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싹 변해버렸죠. 삼성전자는 조금씩 그래도 순매수가 이어지는데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지금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20년 1월 이후 장기간 그래프 보시면은 금년 3월 중순 이후에 하이닉스 지분율이 삼성전자 지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아직 표본 기간의 저점인 49.27%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50.06%, 조금 며칠 더 지나면 50% 밑으로 내려가겠죠. 뭐 전 그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공매도 잔고 추세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22년 3월 29일부터 최근 27일까지 어제 27일까지 게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1년간 제가 그 구간 동안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임의로 월간 그 고점 저점 요 중심으로 일단은 임의로 나름대로 랜덤하게 표본을 뽑아서 그린 것인데 그 표본의 평균 공매도 잔고 수량은 대략 259만 주입니다. 저점은 22년 3월 29일자 67.3만 주가 공매도 잔고 저점이고요. 고점은 22년 10월 19일자 580만 주가 고점이었고요. 3월 27일 기준 현 288.7만 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외국인들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공세 이거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공매도 잔고도 더 증가할 가능성 여기에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글로벌 경기 후퇴에 기인하는 그 반도체 수요 감소라는 이 악재 이것은 이게 먼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기 후퇴가 결국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언제 끝나느냐 시기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저는 최소한 이거 금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3분기 회복설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요. 왜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금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금리 미국의 그 기준금리 상승은 약간 이제 그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적 긴축, 퀀티티브 타이트닝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직은 힌트도 없습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장 회복 여령은 이거는 저는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하이닉스에게는 이 경기 회복 혜택 제대로 누리지 못할 거로 본다는 겁니다. 중공 리스크를 털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하이닉스가 중공에 몰빵한 이런 멍청한 실패, 그 반사 이익을 마이크론은 누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 올라도 하이닉스 주가는 폭삭 망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영상 제가 준비한 게 오전 10시 18분인데요. 네. 코스피 개장 직후에 폭등했던 하이닉스 주가 급등분 거의 다 반납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보이고요. 오후 종가에 마이너스가 돼도 저는 놀라지를 않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